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요? 황기찬의 손에서 친자검사 결과지가 떨어져 내렸어요. 7년간 아들이라 믿고 사랑했던 지호가 자신과는 전혀 다른 피를 가진 남남이라는 잔혹한 진실이었죠. 강세리의 완벽했던 가면이 마침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뺑소니부터 살인교사까지 함께 저질러온 모든 범죄가 그녀만의 치밀한 계산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거든요. 과연 황기찬은 강세리의 배신에 어떻게 맞설까요? 그리고 7년간 쌓아온 지호와의 부정이 무너진 지금 그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황기찬이 강세리에게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순간을 보여드릴게요. 위안말기라는 시한부 인생 앞에서 그가 내린 최후의 결단을 확인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호야, 위험해. 황기찬이 서재로 들어서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지호가 의자 위에 올라가서 높은 책장에 손을 뻗고 있었거든요. 황기찬이 급하게 달려가서 지호를 안아내렸죠. 뭐 하는 거야? 아빠, 삼촌이 책 꺼내서 아빠한테 주라고 했어요. 지호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책장 윗부분을 가리켰어요. 황기찬의 눈이 그 방향으로 향했죠. 평소에는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이었어요. 삼촌이? 네. 그런데 너무 높아서 못 꺼내겠어요. 황기찬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놓인 책을 봤어요. 낡은 법률 서적 사이에 그림책 한 권이 있었어요. 이상하네. 황기찬이 책을 꺼내자 그 안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잘못되면 강세리 짓이다. 또렷한 필체였어요. 황기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황기만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 써둔 것이었어요. 아빠, 그게 뭐예요? 지호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어봤어요. 하지만 황기찬은 대답할 수 없었죠.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지호야, 잠깐 밖에서 놀고 있을래? 네. 지호가 쪼르르 나가자 황기찬은 다시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다른 메모가 더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메모 뒤쪽에 또 다른 종이가 접혀 있는 것이 보였어요. 황기찬이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그건 메모가 아니었죠. 병원 검사지였어요.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 황기찬의 이름과 지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잔혹한 진실이 숫자로 표기되어 있었죠. 친자관계 불일치. 이게 뭐야? 황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에 든 검사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어요. 형이 왜 이런 검사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황기만이 언제 이런 검사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 결과였거든요. 7년간 아들이라고 믿고 키워온 지호가 자신과는 전혀 다른 피를 가진 남남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황기찬이 검사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작은 소리마저 귓가에 크게 울렸죠. 갑자기 7년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지호의 첫걸음마, 첫말, 아빠라고 부르던 그 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검사지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던 황기찬이었어요. 그런데 현관 쪽에서 지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엄마, 오늘 놀이터에서 새로운 친구 만났어요. 강세리가 집에 돌아온 것 같았어요. 황기찬은 급하게 검사지를 서랍에 밀어 넣었어요. 요즘 냉전 상황이라 강세리와 마주치는 것도 불편한데 지금은 더더욱 그럴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마주칠 수밖에 없었어요. 강세리가 지호를 방에 보낸 후 서재로 찾아왔거든요. 여보 나왔어. 들어가도 돼? 강세리가 서재 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평소와는 다른 어색한 분위기였죠. 뭐하러? 황기찬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죠. 7년간 쌓아온 신뢰와 방금 전 확인한 잔혹한 진실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냥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강세리가 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그 순간 황기찬의 뇌리에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죠. 김도희를 치었던 그날 밤의 뺑소니 사고. 운전대를 잡은 건 분명 자신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강세리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죠. 기찬 씨, 이미 벌어진 일이야.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야. 사고 직후 당황하는 자신에게 강세리는 너무나 침착했어요. 마치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강재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던 그 일도 강세리의 제안이었어요. 재인이가 계속 이렇게 날뛰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잠시만 안전한 곳에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치가 떨렸던 건 은호의 죽음에 관한 일이었어요. 은호의 죽음을 사주하고도 오히려 자신을 탓하던 강세리가 떠올랐어요. 당신 아들은 지호 하나야. 여보. 강세리의 목소리가 황기찬을 현실로 끌어당겼어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던 것 같았어요. 황기찬은 강세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7년간 함께 살면서도 이 여자의 진짜 얼굴을 몰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너는 내 인생 전부를 가지고 놀았구나. 황기찬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강세리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확신이 점점 커져갔거든요. 별일 아니니까 나가줘. 황기찬이 차갑게 말했어요. 강세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강세리가 나간 후 황기찬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 이상은 당할 수 없었어요. 7년간의 속임수에 대한 정산을 할 시간이었거든요. 강세리가 나간 후 황기찬은 서재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았죠. 그때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받았던 종합병원 검사 결과지였어요. 위선암 사기 진단 소견서. 황기찬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는 절망스러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담담했어요. 이제야 모든 게 정리되는군. 황기찬이 중얼거렸어요. 위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처음에는 자포자기 상태였어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뭘 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지호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7년간 나를 완전히 속였구나. 황기찬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강세리의 모든 행동들이 계획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 강재인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강세리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이혼을 거부했던 이유가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니다.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황기찬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강세리가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한 이유,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 그리고 지호를 이용한 방법까지요. 내가 죽고 나면 갑자기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자신이 위암으로 죽게 된다면 강세리는 과부가 되고 YL그룹의 지분도 상속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녀의 진짜 얼굴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럴 순 없다. 황기찬이 결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써야 했어요. 황기찬이 책상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번호를 찾기 시작했어요. 김도윤의 번호였어요. 죽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강세리를 상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너무나 교활하고 치밀했거든요. 하지만 김도윤이라면 다를 수 있었어요. 그도 강세리 때문에 여동생을 잃었으니까요. 이제 결판을 낼 때가 왔다. 황기찬이 김도윤의 번호를 누르려던 순간 거실에서 지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잠시 망설여졌지만 이미 결심은 굳어져 있었어요.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모두에게 더 좋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3일 후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였어요. 황기찬이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죠. 김도윤이 들어왔어요. 주위를 둘러본 후 황기찬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정말 오실 줄 몰랐습니다. 김도윤이 의자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황기찬을 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증오가 담겨 있었죠.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황기찬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며칠 전 전화로 만나자고 했을 때 김도윤은 처음엔 거절했었거든요. 하지만 황기찬이 강세리에 관한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자 결국 나왔어요. 무슨 말씀이 있으시길래요? 먼저 이걸 보세요. 황기찬이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김도윤이 봉투를 열어봤죠.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 마이너스 친자관계 불일치. 김도윤이 검사지를 잠깐 보더니 황기찬을 바라봤어요. 놀란 기색은 없었죠. 이제 아셨군요. 이미 알고 있었나요? 황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도윤의 반응이 너무 담담했거든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강재인 씨도 알고 있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럼 지호의 친아버지는 누구인가요? 김도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태호 씨입니다. 태호. 황기찬의 눈이 커졌어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네. 지호의 친아버지는 태호 씨였습니다. 그럼 강세리는 처음부터 저를 완전히 속인 거군요. 황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거든요. 7년간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당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부르신 건가요?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강세리를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시간이 없어요. 황기찬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번엔 종합병원 진단서였어요. 위암 사기입니다. 6개월 정도 남았어요. 혼자서는 강세리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도윤 씨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번엔 김도윤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죽기 전에 강세리의 모든 죄를 폭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도윤 씨를 찾았어요. 황기찬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카페 한복판에서 김도윤 앞에 무릎을 꿇었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지만 황기찬은 개의치 않았어요. 도희를 죽게 한 것도, 강재인을 정신병원에 보낸 것도, 은호의 진실을 숨긴 것도 모두 제 잘못입니다. 김도윤이 당황해서 황기찬을 일으키려 했어요.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다 봅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건 녹음되고 있으니까요. 황기찬이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가리켰어요.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죠. 제정신이십니까? 지금이 가장 제정신일 때입니다. 황기찬이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어요. 강세리를 막을 수 있는 건 김도윤 씨뿐입니다.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 여자는 너무 치밀하거든요. 김도윤이 한동안 말없이 황기찬을 바라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죠. 정확히 뭘 원하시는 겁니까? 황기찬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제안을 할 때였거든요. 정확히 뭘 원하시는 겁니까? 김도윤이 물어보자 황기찬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먼저 제인이가 위험합니다. 황기찬이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홍만수가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강세리와 다시 만났어요. 사진 속에는 강세리와 홍만수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멀리서 촬영한 것 같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김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홍만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언제 찍으신 겁니까? 어제입니다. 강세리를 미행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황기찬의 목소리에 긴박함이 묻어났어요. 두 사람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대상이 강재인 씨일 가능성이 높아요. 김도윤이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강세리와 홍만수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확실한 겁니까? 강세리가 제일 경계하는 사람이 강재인 씨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더욱 그래요. 황기찬이 테이블에 몸을 기댔어요. 지금 당장 자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재인 씨만은 보호해야 해요. 어떻게요? 김도윤 씨가 재인이에게 조심하라고 일러두세요. 그리고 황기찬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협력합시다. 김도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와 협력하시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적이었는데요. 적이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통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황기찬이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가리켰어요. 강세리는 저를 7년간 속였습니다. 그리고 김도윤 씨의 동생도 죽게 만들었고요. 이제 강재인 씨까지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어요. 김도윤이 심각한 표정으로 황기찬을 바라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에게는 강세리의 범죄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김도윤 씨에게는 시간이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죠. 황기찬이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 안에 강세리가 저질러온 모든 범죄의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뺑소니부터 시작해서 강재인 씨 강제 입원, 그리고 최근의 일들까지요. 김도윤의 눈빛이 변했어요. 정말입니까? 하지만 이걸 제대로 활용하려면 김도윤 씨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 혼자서는 강세리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황기찬이 봉투를 김도윤 쪽으로 밀었어요.
강세리를 끝장내는 마지막 카드는 제가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대로 쓸 사람은 김도윤 씨예요. 김도윤이 봉투를 바라보며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김도윤이 봉투를 바라보며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정말로 모든 증거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직접 확인해 보세요. 황기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죠. 첫 번째로 나온 건 USB였어요. 이 안에 블랙박스 원본 영상이 들어있습니다. 도혜씨 뺑소니 사고 당시의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김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그토록 찾던 결정적 증거였거든요. 정말 원본이 맞나요? 네. 강세리가 조작하기 전에 완전한 원본입니다. 황기찬이 다음 서류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건 H&K 건설과의 이중계약서예요. 강세리가 뒷돈을 받고 공사를 조작한 증거죠. 김도윤이 서류를 훑어봤어요. 강세리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것도 원본입니까? 복사본이지만 원본과 동일합니다. 강세리가 보관하고 있는 줄 모르고 있어요. 황기찬이 세 번째 증거를 꺼냈어요. 이건 강세리와 홍만수의 통화 녹음입니다. 살인교사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김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언제 녹음하신 겁니까? 며칠 전부터 강세리를 감시하면서 녹음했습니다. 강세리가 홍만수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까지 다 들어있어요. 마지막으로 황기찬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최자영 씨 납치 감금 현장 영상입니다. 김도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걸 확보하셨습니까? 강세리가 모든 걸 기록해두는 성격이거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하지만 이번엔 그게 독이 됐죠. 황기찬이 태블릿 화면을 켰어요. 화면에는 창고 같은 곳에서 최자영이 결박당해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영상들은 강세리가 자신도 모르게 백업해둔 파일들입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김도윤이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분량도 엄청났지만 내용도 충격적이었죠. 이 정도면 강세리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황기찬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모든 증거를 한 번에 공개해야 합니다. 강세리에게 반박하거나 도망칠 시간을 주면 안 돼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YL그룹 주주총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때 모든 걸 공개하는 거예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주총회에서 이 모든 증거를 한꺼번에 투하하자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언론도 주주들도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강세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황기찬이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시간, 장소, 타이밍 모든 게 완벽한 때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끝냅시다. 김도윤이 모든 증거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물어봤어요.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이런 걸 공개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김도윤 씨는 이 증거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제 신호에 맞춰 움직여주세요. 황기찬의 눈빛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드디어 강세리와의 최후 결전을 준비할 때가 온 거였죠. 주주총회 당일 오전 YL그룹 본사 로비였어요. 황기찬이 일찍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죠. 그때 강재인이 김도윤과 함께 들어왔어요. 황기찬을 발견한 강재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웬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강재인이 비꼬듯 말했어요. 황기찬은 잠시 망설이다가 계획대로 연기를 시작했죠. 그럼 당신은 왜 나왔어? 여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니잖아. 황기찬이 일부러 거칠게 말했어요. 강재인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죠. 여전히 그런 식으로 나오시는군요. 뭐가 문제야? 내 회사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하겠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김도윤이 당황해서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려 했어요. 두 분 다 진정하세요. 여기는 공개된 장소예요. 하지만 황기찬과 강재인은 계속 냉랭한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오늘 주주총회에서 똑똑히 보여주지. 누가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인지. 황기찬이 차갑게 말했어요. 네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일만 남았어. 강재인도 지지 않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얼어붙을 것 같았죠. 그때 강세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어요.
로비의 차가운 분위기를 보고는 빠르게 다가왔죠. 어머, 무슨 일이에요? 강세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하지만 황기찬은 강세리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더욱 냉정하게 연기했죠. 별일 아니야. 그냥 확실하게 해두는 거지. 황기찬이 강재인을 째려보며 말했어요. 여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강세리가 황기찬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말했어요. 황기찬은 그 손을 무시하며 대답했어요. 상관없어. 어차피 오늘 정리될 일이니까. 강재인이 황기찬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좋겠네요. 당연히 자신 있지. 황기찬이 강재인을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강세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황기찬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재인아,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황기찬은 끝까지 악역을 선택했어요. 강재인의 오해를 받더라도 강세리가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죠. 오늘 주주총회에서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자신이 냉정한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했어요. 오후 2시 YL그룹 대강당에 주주들이 모여들었어요. 황기찬이 회장석에 앉아있고 강세리는 그 옆 임원석에 자리했죠. 강재인과 김도윤은 일반 참석자석에 앉아있었어요. 김도윤이 가방 속 USB를 한 번 더 확인했죠. 지금부터 YL그룹 정기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회의가 진행됐어요. 재무보고, 사업계획 발표 등 일반적인 안건들이 차례로 다뤄졌죠. 황기찬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올해 YL그룹의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주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그 전에 최근 일어난 여러 사건들에 대한 해명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기찬이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김도혜 씨 사건, 그리고 최자영 씨 실종 사건 말입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어요. 강세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그때 김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김도윤 씨, 지금은 주주총회 시간입니다. 황기찬이 말했지만 김도윤은 계속 섰어요. 저는 김도희의 오빠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언론진들이 카메라를 김도윤에게 돌렸죠. 사회자님, 스크린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윤이 USB를 꺼내며 말했어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는. 황기찬이 당황한 척 연기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여러분, 지금부터 보시게 될 영상은 김도희 뺑소니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원본 영상입니다. 김도윤이 USB를 연결하자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밤길에서 일어난 뺑소니 사고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운전자의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강당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이어서 H&K 건설과의 이중계약서입니다. 두 번째 자료가 화면에 떴어요. 강세리의 서명이 선명하게 보이는 계약서였죠. 그리고 이것은 살인교사 관련 통화 녹음입니다. 강세리와 홍만수의 대화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마지막으로 최자영 씨 납치 감금 현장 영상입니다. 창고에서 최자영이 결박당한 모습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강당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주주들이 웅성거렸고 기자들이 셔터를 연신 누르고 있었죠. 강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모든 증거는 조작된 것입니다. 강세리가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어요. 저는 결백합니다. 이 모든 게 조작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가 생생하게 공개된 상황에서 강세리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거든요. 그때 강당 뒤쪽에서 왕철민 형사가 나타났어요. 몇 명의 경찰관들과 함께였죠. 상황이 급격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게 조작이에요. 강세리가 마이크를 잡고 절규했어요. 하지만 강당의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조작이라고 하시는데 증거 조작 기술이 상당하네요. 김도윤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특히 강세리 씨의 목소리까지 완벽하게 흉내낸 것 같은데요. 강세리가 황기찬을 바라봤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이었죠. 오빠, 말 좀 해주세요. 이건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예요. 하지만 황기찬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강세리 씨. 황기찬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강당이 숨을 죽이며 그의 말을 기다렸죠. 조작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강세리의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그러졌어요. 방금 공개된 모든 증거는 조작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강당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어요. 황기찬이 강세리를 배신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오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강세리가 황기찬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황기찬은 한 걸음 물러났죠. 김도혜 씨 뺑소니 사고 운전한 건 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을 세운 건 강세리 씨였어요. 오빠. 강세리가 소리쳤지만 황기찬은 계속했어요. H&K 건설 뒷돈도, 최자영 씨 납치도 모든 게 강세리 씨의 짓이었습니다. 강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건 분노의 눈물이었죠.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7년간 저를 속인 사람이 그런 말을 하시는 건가요? 황기찬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호가 제 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태호 씨의 아들이죠. 강세리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마지막 카드마저 무너진 순간이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저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강세리가 갑자기 뒤돌아서 강당 출구로 달려갔어요. 도망치려 했던 거죠. 강세리. 왕철민 형사가 소리쳤어요. 강당 출입구를 지키고 있던 경찰관들이 강세리의 길을 막았죠. 강세리, 당신을 살인교사, 납치감금,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왕철민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억울해요. 강세리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 왕철민이 황기찬을 바라봤어요. 황기찬, 당신도 같은 혐의로 체포합니다. 알겠습니다. 황기찬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각오하고 있던 일이었거든요. 오빠, 어떻게 저만 배신해요? 강세리가 끝까지 소리쳤어요. 배신이라고 하시는데 7년간 저를 속인 건 누구였죠? 황기찬이 마지막으로 대답했어요. 강당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어요. 기자들이 연신 사진을 찍고 주주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죠. 강세리와 황기찬이 나란히 수갑을 차고 강당을 나가는 모습은 7년간 이어진 거짓 관계의 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어요. 배신의 끝은 결국 서로를 파멸시키는 것이었죠. 주주총회가 끝난 후 YL그룹 본사는 기자들과 직원들로 북적였어요. 강세리와 황기찬의 동시 체포는 이미 속보로 전해지고 있었죠. 강재인은 한적한 카페에서 김도윤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말없이 커피잔을 바라보고 있었죠. 정말 황기찬이 직접 증거를 제공한 거였나요? 강재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친자검사 결과부터 시작해서 모든 증거를 황기찬이 준비했습니다.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아까 로비에서 저와 다툰 것도 연기였을 겁니다. 강세리가 의심하지 않도록요. 강재인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황기찬을 향한 분노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거든요. 위안 말기라는 것도 사실인가요? 네.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김도윤의 말에 강재인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거군요. 아마도요. 죽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강재인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마음 한편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그럼에도 그가 저지른 일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강재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도희 씨를 죽게 한 것도, 저를 정신병원에 보낸 것도, 은호의 죽음을 숨긴 것도 모두 사실이니까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아무리 마지막에 진실을 밝혔다고 해도 그 전에 저지른 죄가 없어지지는 않죠. 자업자득이에요. 강재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죠. 김도윤이 강재인을 바라봤어요. 강재인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모르겠어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강재인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황기찬이 마지막에 진실을 밝힌 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게 그의 죄를 상쇄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도윤이 강재인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이런 일들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강재인이 김도윤을 바라봤어요. 그의 따뜻한 눈빛이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도윤 씨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이겨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치유의 시간이에요. 김도윤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강세리도 황기찬도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강재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어요. 길고 긴 악몽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치유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강재인과 김도윤이 카페를 나서며 석양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은 따뜻한 빛이었어요. 강세리와 황기찬의 동시 체포로 7년간의 거짓 관계가 막을 내렸어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끝일까요? 황기찬의 마지막 고백으로 모든 진실이 드러났지만 강재인은 그의 마지막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다음 회차에서는 강세리와 황기찬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강세리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까요? 그리고 위안 말기인 황기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거든요. 다음 회차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